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취득시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재산세라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취득되느냐에 따라서 취득시기가 다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증여등 무상취득에 대해서는요, 대가 없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무상취득은 원칙이 우리 계약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일이.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당연히 이제 상속 개시일이 이렇게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이제 무상취득은 이렇게 계약일의 취득일이고 또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인데 또 외외로 취득일보다 등기나 등록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되면 빠른 등기일이나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증여나 기부 등인 이렇게 무상승계를 취득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상승계 취득할 때 아직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약일이 취득일이죠. 그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떤 매매 계약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됐잖아요. 60일 이내에. 그러면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면 이런 증여 등 기부 등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이다. 근데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되면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취득일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무상승계 취득했는데 취득 물건을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러한 매매 계약 등이 증여 계약 등이 이런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민법 규정에 따라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등에 입증되면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를 우리는 취득무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무효가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상취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매매 등 유상취득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으로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이렇게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잔금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근데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해야 되는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또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외외가 있어요. 방금 이렇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인데 또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빠른 등기일이나 또는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러한 매매 등 유상취득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인데 취득일보다 등기나 등록이 빠르다면 빠른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 물건을 아직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이것도 60일 이내에 민법 규정에 따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이것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등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부취득의 경우가 있죠. 연부취득은 2년 이상 걸쳐서 취득이죠. 분할 지급하는 형태로 2년 이상 걸쳐서 취득이 연부취득입니다. 그럼 연부취득은 원칙은 매번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의 연부금 지급일로 그러면 틀린 것이 되죠. 최종으로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그때마다 매번 사실상 지급된 날이 그때마다 취득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연부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부금이 아직 지급되기 전에, 즉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나 등록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도 등기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부취득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인데 그보다 등기나 등록이 빠르다면 빠른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취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증여나 기부 등 또는 상속 등 무상승계 취득, 그리고 또 우리는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 그리고 또 우리는 기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을 자가 신축해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건축물을 자가 신축해서 취득하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면 사용 승인서가 나오죠. 그러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 됩니다. 근데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빠른 임시 사용 승인일입니다. 이 날짜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해야 되는데 또 사용 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사실상 사용일 중 또 빠른 날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럼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이때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 경우는 언제 취득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일이 있고 공부상 지목 변경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빠른 날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로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도 빠른 날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목 변경도 사실상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하되 또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형태로 또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의 원시 취득이죠. 그럼 이런 원시 취득은 원칙이 이제 공사준공 인가일이 됩니다. 인가일입니다. 등록일이 아니라 인가일이 취득일이 된다. 근데 또 우리가 인가일보다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미리 받을 수도 있고 사실상 인가일 전에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빠른 날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한다. 그러면 인가일로 하되 인가일보다 허가 등이 빠르면 빠른 날로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우리 점유 취득 있죠. 자, 20년 이상 평온 공연한 상태에서 점유하여 나중에 등기 내서 취득을 민법상 점유 취득이죠. 그럼 언제 취득이냐? 당연히 취득 물건을 내 앞으로 등기 친 날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또 민법상 재산분할 취득이 있죠. 우리는 이제 혼인 중에 취득된 부동산을 등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재산분할로 인해서 취득도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취득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도 취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이죠. 자, 이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은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라는 겁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입니다. 그러나 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취득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고시된 날에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취득일로 본다라고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의 토지 취득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나오면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방세법상의 취득 시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